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장소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은 이도성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이번 사건의 피의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네, 일단 경찰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많은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데요. 따라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만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어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를 찾았는데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퇴근길에 범행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조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팀은 일단 피의자 전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3시 열립니다. 경찰은 전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살인과 스토킹 모두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한편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망친 성범죄 피의자가 하루 만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죠? 네,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됐던 21살 김모 씨였는데요. 그제 전남 여수경찰서에 붙잡혔는데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감시가 소홀해지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수갑 한쪽은 손에서 빠져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비 가방 같은 걸 약간 챙기고 그런 상황에 갑자기 자기를 그 팀장 밀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옆으로 훅 돌아서 그렇게 저지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은 곧바로 키와 옷차림 등을 바탕으로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21시간 정도 만인 어젯밤 9시 20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검거에 성공했는데요. 김 씨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타고 여수를 벗어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수갑 한쪽이 손에서 빠져 있었군요. 네, 마지막으로 어제 저희 JTBC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크지 않은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홀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던 거죠? 네, 지난달에 서울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난 뒤 50대 시각장애인 A씨가 사는 곳인 4층까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당시 A씨 음성이 남긴 119 신고 전화를 저희 JTBC가 확보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저주주고 있어요. 저주주고로 힘 맞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밖으로 대피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혹시 지금 밖으로는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당시 CCTV엔 주민들이 연이어 빠져나온 장면이 담겼지만 대피할 수 없었던 A씨만 홀로 건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119 신고가 접수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는데요. A씨는 1순위 대상자였지만 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도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한 사각지대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분명히 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